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매주 수요일은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각종 이슈에 대해서 생생토크하는 시간입니다. 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 여전히 강하고 거칠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입니다. 정식 명칭이. 그런데 뭐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다른 대법관들 포함해서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결국 여야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러한 형식으로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헌법학자로 워낙 권위가 있는 분 아닙니까? 그쵸. 이 요건 자체가 청문회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비판도 하고 했던데 이 뭐 강진애 대변인부터 먼저 좀 얘기해볼까요? 이거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뭐 여야가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에 있어서 결국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좀 더 마이너스가 가져가는 거는 역시 여당이 아닌가 싶어요. 여당이 더 마이너스였다? 그렇죠. 네. 네. 지금 뭐 법사위 간사 문제부터 해갖고는 여당이 정말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대통령이 오후 5시쯤부터 한일 정상회담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뉴스에 거의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뭐 뒷꼭지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아. 지금 뭐 이시바 총리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다 퇴임이 얼마 안 쳐도 남았죠?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지지율 같은 것을 보았을 때 외교 문제가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한일 정상회담 먼저 찍고 갔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그동안 야당 대표로서 보여줬을 때와 사뭇 다른 메시지들 그리고 좀 태도들을 보여서 그때 중도층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사실상 이재명이 생각보다 그래도 외교에 있어서 믿을만한데 네. 야당 대표 때와는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어그러졌다는 거 국민들이 잘 모르셨을 때는 많이 좀 플러스가 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외교에 있어서 일본도 이제 정권 바뀌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가지 않을 것 같은 지금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일본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남아있을 때 조금 더 우호적인 메시지들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외교에 있어서 특히. 근데 그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단독으로 이제 증인 채택하고 막 이런 과정이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슈 자체를 네, 대통령의 저는 그런 것을 가렸다. 지금 여당이 해야 되는 거는 야당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여당의 모습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너무 실망스럽고 어제도 이렇게 빈손 청문회 될 거라는 거 모두가 예상을 했었던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여당은 실책이다. 정무적으로 굉장히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김준일 평론가는 이거 청문회 어떻게 봤습니까? 안 봤고요. 기사로만 봤어요. 기사로만. 네. 예, 뭐 실시간으로 볼만한 아니, 가치. 봤다는 게 제가 영상을 봤냐고 그렇죠. 물어본 거 예,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볼만한 가치가 없다. 뭐 바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게 감정이 얼마나 묻어났냐면은 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예,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 날이께서 이렇게 그렇죠. 말을 예. 하더라고요. 바쁘시니까 우리가 예. 이제 국정감사 때 찾아가겠습니다. 대법원. 상당히 비꼬는 네, 표죠. 예. 예. 그러니까 별로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음. 예. 그게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데 이제 국회법 121조에 의해서 대법원장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거 못 부르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정무적인 판단들이 이제 요구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대선 개입, 재판에 의한 대선 개입 뭐 이런 걸로 이제 부른다라는 건데 사실 또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논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이제 출석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재판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 부적절하다라는 논리, 뭐 네네.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에 더해서 그런 논리거든. 그게 논리가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 대법관들도 다 안 나왔잖아요.
이제 같이 증인으로 네네. 채택이 네. 됐는데 아무도 안 나왔죠.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법원행정처장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예 이제 법원에서는 딱 선을 그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부당한 정치 공세고 사법부의 독립을 좀 침해하는 우려가 있고 정치 공세에 말릴 수가 있다. 뭐 또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그 전에 입장 표명 한 게 있어서 그저 안 나가겠다고 아마 그런 부분들도 아니 뭐 영향을 입장 미쳤겠죠. 표명은 이제 뭐 사유서를 제출을 안 하고 뭐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네네. 해서 뭐 그거 가지고 이게 사유서를 왜 제출 안 했냐 뭐 신경도 하여간 그래서 뭐 큰 틀에서 강전의 대변인이 말씀하신 게 뭐 틀린 말은 없죠. 예, 다만 뭐 한일 정상회담은 그거 없었어도 원래 보도 안 됐어요. 원래 하도 영양가가 없어서 그거는 이시화 시게루가 그냥 마지막에 나들이 하러 온 거고 별로 영양가는 없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부가 하는 일에 도움이 별로 되지는 않는다. 이런 그러니까요. 불만들이 용산 제가 뭐 몇몇 분들 이렇게 뭐 얘기도 들어보고 전화 통화도 해보고 그러면은 불만이 굉장히 많다. 대통령실에서 아. 당이나 지금 법사위가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놓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좀 불만이 아니 그런 내재돼 분들은 있다. 대놓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좀 얘기 좀 해달라. 이러면서 제가 한 16개 정도 프로그램에 나가는데 16개 다니면서 좀 다 얘기해줘. 뭐 이런 거. 아 누구라고 실명 밝혀서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근데 분란이라도 합니다. 평론가님 말씀하신 게 오늘 한겨레에서 우상호 정무수석 네네.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길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한 번은 대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상호 수석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실이 그거 많이 얘기하면 안 돼요. 이따 얘기해야 돼요. 우리. 그래요? 뒤에 얘기할까요? 하여튼 부글부글 하는 게 느껴지는데 최근에 특히 법사위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듯한 모습 이게 대통령실에서 아무래도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요. 어저께 안 나왔을 때 그 전에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왔던 게 고발하거나 뭐 탄핵하거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는 그 얘기는 안 하고 다음 달 이번 달이죠 이제 10월 15일에 현장 검증을 간다는 거예요. 대법원에 가서 로그 기록 같은 것도 보고 뭐 이거저거 다 열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지난 5월에 있었던 국회 청문회에서는 그때는 그 법원행정처장은 나왔었거든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근데 이번에는 법원행정처장까지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 이 사법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10월 15일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뭐 점령군처럼 쳐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회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문 안 열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그 이제 법 규정이 있는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아예 법에 규정이 있거든요.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 규정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5월 1일 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그 대법원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거.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겠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빨리 결정이 나오고 이거 뭐 대선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유죄 취지가 나오고. 근데 이 사건이 아직 계속 중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됐으니까 기일은 추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그냥 재판부에서 그 기일을 나중에 잡는 걸로 해놓은 거고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을 막 열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법에도 규정에 맞지도 않고 어쨌든 사법부의 독립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거는 헌법에 대한 그 도전이다라고 분명히 그 사법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10월 15일에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유역력의 행사랄까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거 로그 기록을 보여줄 리가 없거든요. 어떻게 네. 보겠다는 건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10월 13일 날 월요일 날 그 대법원 국감을 한단 말이에요. 네. 하고 나서 이제 15일 날은 어쨌든 별도로 현장에 현장을 가서 이제 간다는 조희대 거죠. 대법원장을 증인 채택을 했으니까 가서 이제 현장 국감을 다시 또 그쪽 그 특정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이 김준일 평론가는 이 15일 날 특히 현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국회의 결정, 민주당의 결정 이거 어떻게 봅니까? 뭐 퍼포먼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퍼포먼스가. 이게 지금 이미 좀 너무 말등에 올라타는 상황이라서 내려오기가 좀 쉽지 않다 지금. 이미 호랑이 등에 탔다. 이제 이석연
전 국민통합위원장 전 법제처장이 이제 저는 뭐 어떤 생각이 그분이 말씀하신 거 이를테면은 요건이 이제 갖추어지지 못한 청문회고 좀 이제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법원도 입장을 좀 밝혀야 된다라는 그렇죠. 게 이 소위 말하는 이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중도 보수의 어떤 시각을 좀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뭐 좀 3주째 예. 떨어지고 있어요. 뭐 이제 보는 거에 저 갤럽은 잠깐 올랐다가 또 떨어지는데 전체적인 이제 경향은 우하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가 이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60% 이 정도 됐다라는 거는 보수에서도 많이 지지를 했다는 중도 보수 뭐 이쪽에서도 그렇죠. 49% 예. 정도 득표했으니까 한 10% 이상은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민주당 지지율은 한 40%, 뭐 38% 이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 갤럽 기준으로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 문제가 대법원장 청문회 문제나 이런 게 민주당 지지율에는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주는데 이쪽에서는 딱 이석연의 시각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저는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은 5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대통령 지지율. 예. 그럼 뭐 레임덕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위 말하는 국정 동력, 뭐 개혁에 대한 어떤 추진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이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죠. 아니, 입법 이게 고유 사실- 정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 이게 사실 지금 집권 초잖아요. 집권 이제 내달려 초에 있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 과제를 쭉 수행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동안의 정권의 흐름이었는데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히 대법원, 법원에 대한 건 우리 국민들이 좀 또 남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법개혁도 필요하고 네, 네. 또 그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것 또 이제 법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청래 대표 체제를 좀 비판하는 이유가 이 종잡을 수가 없다. 아, 예. 그러니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제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대법관수 증원 문제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법관이 되는 거 추천위원회 구성을 좀 더 국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게 법조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란 전담재판부,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로 옮아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조희대 사퇴론이 나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조희대 사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희대 사퇴가 가다가 이제 갑자기 4인 회동설로 옮아가요. 그래서 이제 뭐 저기 만났느냐 한덕수랑 같이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했다가 이제 그거 약간 근거를 못 대면서 궁지에 몰리더니 갑자기 청문회로 또 가요. 청문회로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국감으로 가는데 그 와중에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5월 달에 나왔던 얘기가 갑자기 또 뛰쳐나왔다가 지금 갑자기 또 그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검토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내가 솔직히 모르겠고 이게 지금 뭐 어디로 가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수당이고 게다가 집권 여당이면은 이게 차분하게 네, 하나씩 이게 좀 해치우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끊고 맺는 거. 끊고 맺고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미친년 넓게도 하고 있어 그냥. 이게 뭐냐 이게. 근데 여기에는 그 법사위원들 추미애 위원장을 포함해서 법사위원들의 개인 정치가 자기 정치가 있는 거고 말로 그냥 이렇게 질러서 하이라이트 필름을 뽑고 그럼 당대표나 지금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이거를 같이 상의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슈 하루하루 막기에 끌려가게 급급한 거예요. 이거 이슈 조희대 사퇴로 나왔으면 우르르 몰려가서 다 그 얘기하고 있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 관련된 어떤 일종의 자기 정치도 그 막후에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 법사위에 계신 분들 상당수가 내년 지방선거 뭐 경기도지사든 뭐든 뭐 이런 거 다 나오시려고 하는 분 서울시장에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이고 막 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야당 대표 때 이제 이재명 야당 대표 때하고 또 다르다 저는 뭐 거기 때도 막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면 탄핵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원빈이야 영화 아저씨 오늘만 사는 거야 내일이 없어. 물론 외모는 원빈이 아닌데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좀 정제된 방식으로 차분한 방식으로 하나하나씩 가시적 성과를 좀 내라 사법개혁을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 일부 특히 법사위 중심으로 해서 강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지면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거는 또 뭐 마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지 대통령의 피고인의 신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야,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사법부 공격하는 게 결국에는 대통령 무죄 만들어 주려고. 대통령 재판 안 받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잠깐 넘어가는 이슈를 얘기해 보면은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뭐 사심죄 얘기 이런 것들을 하면은 국민들께서는 마침 대통령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그거랑 그 연결해서 본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대통령 지지율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아,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출구 전략을 짜야 되는데 출구 전략이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뭐 탄핵이라든지 그 어저께 그 증인 안 나왔을 때 탄핵, 뭐 고발 이거는 안 하겠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또 해야 되니까 강성 지지층들이 보고 있으니까 네. 다음 이제 15일에 대법원 찾아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너무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다. 이 상황이 판사들을 지금 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난 정권에서 의사를 적으로 뒀더니 이번 정권에서는 판사를 적으로 두는 거냐. 뭐 검사도 이제 적이 되겠죠. 이런 상황들 참 민주당 내부에서도 답답하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네. 조금 더 지난 그 파기환송, 지난 대선 전에 했던 파기환송에 대한 부분이나 뭐 지기현 판사에 대한 부분이나 조금 더 대법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재판에 대해서는 저는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제가 지지난주죠 벌써 네네. 이제 인증 패널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기현 판사 부분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기현 판사 얘기는 나왔잖아요. 네. 어쨌든 결국에는 대법원 내부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서는 네네. 조금 그때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도 나름대로 지금 상황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 신경 쓰고 있어요. 중앙지법에도 결국에는 뭐 내란 전담 재판부든 특별 재판부든 이거는 위헌의 소지 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판사 증언을 했잖아요. 그 지금 지기현 재판부에다가는 내란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판사를 한 명을 더 붙였고 그리고 다른 재판부 뭐 김건희 특검하고 있는 재판부라든지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된 재판부 그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특검에서 올라온 사건 하나가 들어오면은 일반 사건 5건을 안 받는 걸로 이런 형태로 업무 조정을 하면서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것들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5월 1일에 파기환송심 재판부 파기환송을 하게 된 그 결정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으로 판결로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네.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군요. 김준일 평론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뭐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재판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 우리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닌데요? 뭐 이런 그냥 우리는 뭐 그냥 한두 명이 한 것도 아니고 어떻든 전원 합의체로 대법관도 전원이 한 다 거니까. 전원이 한 건데요. 뭐 이렇게 얘기밖에 나올 게 별로 없어서 그거에 들으면 그럼 납득이 될 것인가. 지금 이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제 뭐 지경 판사 얘기 뒤에 또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올라가 있는데 사법부는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법부는 독립을 지켜야 돼. 이 무슨 독립운동, 사법부 독립운동 하듯이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반응에 여러 불신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해소하려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유감이다, 개인적으로.